예, 2024년 8월 21일, 음력으로는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각중에 저녁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바람도 좀 불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태고사의 새발견 162번째 특집 5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틀이 남방 문화를 대변하는 무 제국과 북방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이 샤먼 제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모두 다 이 샤먼으로 뒤덮여 있는 세계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수로를 이용하는 농경이 시작되고 또 청동기가 발명이 되면서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또 이동이 이제 수레바퀴를 이용한 인구의 이동이 이제 점일청 이렇게 달라지면서 드디어 그동안에 시족 단위로 부족 단위로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이런 형태가 드디어 이제 중앙 집권화적이고 하나의 그 소국으로 이제 분리돼 가는 과정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재정 일치 사이에서 제사장 계급하고 군사권을 한 사람이 가지게 됐는데 이제 이 샤먼 제국이 인구가 늘어나고 청동기가 발견되고 인구가 이동이 쉬워지면서 서서히 이제 분화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샤먼 제국에 편입되어 있었던 많은 소국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분리되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마한 진안 변환이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죠. 그래서 마한은 고구려에 편입되어 있는 건데 약 50개의 소국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고요. 변환은 백제인데 12개 이제 소국이 이렇게 있다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고요. 신라도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한만 보더라도 74개의 소국을 거느리고 있는 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국이라는 말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이게 가능한데요. 가깝게 지금 현재 미국이 바로 미제국이지 않습니까? 영미제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영미제국. 영국과 미국의 제국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미제국만 하더라도 강력한 뭐냐면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 제국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 제국, 그 다음에 독일 제국,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렇게 파시즘들이 또 전체주의적인 제국의 길을 걸었다가 왕창 이제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앞에는 우리가 그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라고 말하죠. 비잔틴 제국, 서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하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서유럽은 프랑크 왕국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또 완전히 뭐냐면은 분권화되는 분리화되는 그런 또 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비스마르크에서 다시 통합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서유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도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라든지 찬드라 굽타, 그 다음에 아소카 왕, 또 나중에 무굴 제국, 이런 모든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러한 나라들이 다 뭐냐면은 제국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은 그만한 첨단 기술과 더불어서 경제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제국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샤먼 제국도 바로 과거에 그렇게 인구가 많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샤먼 제국의 기본 뿌리는 흑요석의 발견과 함께 첨단 기술을 이용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샤먼 제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샤먼 제국의 시작이 25,000년 전에 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방으로 올라가서 바로 모리식 사냥에서 바로 흑요석을 끼워서 바로 첨단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타격식 우리가 사냥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정주민에게 처음으로 북방에서 내려온 권력자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급은 인류가 걸어오면서 피치 못할 그런 기술, 문화, 문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은 막연하게 부인할 수만도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하는 차축 시대, 지금으로부터 BC 7세기에서 BC 2세기에 걸쳐 있는 이 차축 시대 때 바로 철기와 동반해서 정주 이민이 확대되고 농업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됨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제국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제국화의 길로 들어보면서 극심한 경제적인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노회화가 아주 가속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회화가 가속도로 되었다는 뜻은 그만큼 불평등하다는 사회고, 그만큼 누군가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5대 성인, 6대 성현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 이 시간에도 많은 서점에서는 6명의 우리가 성현에 들고 빠져가지고 한 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기 소양에 자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자치적인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바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자라든지 예수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도, 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마치 초월적이고 초인간적인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뭐냐면은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계급화를 규정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공자가 총사령관이 되고 맹자가 부관이 돼서 우리를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가 총사령관이 되고 사도 바울이 부사령관이 돼서 부관이 돼서 쳐들어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크라테스가 총사령관이 되고 플라톤이 부관이 돼서 우리를 쳐들어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처가 총사령관이 되고 용수보살이 부관이 돼서 우리를 쳐들어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자주적이고 자치적이고 자립적인 그런 우리가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양에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십자군 전쟁은 1095년에서 1291년 사이에 일어난 약 20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이 십자군 전쟁은 우리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그거는 아주 얼토당토한 이야기입니다. 약 200년간의 8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이 정치 전쟁인데요. 이 여기서는 종교를 내세운 아주 잔인하고 인간의 아주 착한 본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정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치 전쟁이 되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사개혁과 귀족이죠. 기사개혁과 농노 사이에 이권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권을 가지고 중재하고 있는 교회가 한 통속이 돼서 일으킨 정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민과 기사 사이에 수탁자죠. 그러니까 농민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중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농민이 교회와 권력 집단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이중구에서 이 과정에서 기사들의 불만을 이 교도와 정치적인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점에서 이러한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역사는 바로 정치의 역사이고 정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정치의 투쟁에는 항상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고 이권은 경제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마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민족을 침입해서 거기에서 값싼 농산물을 가지고 왔을 때 로마 시민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득권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게 우리가 로마 전쟁의 한 행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은 바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 있다. 동로마 제국은 476년부터 망하는 1453년인가 비잔틴 제국이 1453년이네요. 이때까지 이 비잔틴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비잔틴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천년간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는 지방자치성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성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술과 건축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잔틴 제국의 뿌리는 바로 뿌리 자체는 BC 4세기부터 출발하는데 어쨌든 BC 4세기부터 1453년까지 약 1000년이 넘게 이 비잔틴 제국을 꾸려올 수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포에니 전쟁인 것입니다. 포에니 전쟁. 이 포에니 전쟁이 바로
어떤 전쟁이냐 하면은 바로 과거의 샤먼 제국에서 바로 헬레니즘 문화로 대처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포에니 전쟁이 매우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이 바로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약 100년 동안 일어난 이야기들인데, 이 포에니 전쟁이 BC 264년에서 BC 146년까지 치렀던 그리스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전쟁이었다. 이 말은 포에니 전쟁이 바로 샤먼 제국에 편입되어 있던 바로 세력들에게, 샤머니즘 세력에 휴머니즘, 헬레니즘 세력이 대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중해를 넘어서는 아직도 여전히 바로 샤먼 제국이 자리 잡고 있고 실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샤먼 제국은 지금으로부터 BC 264년에서 146년 사이에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장악하는 로마 제국의 발전과 함께 샤먼 제국의 바로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이 시기만 하더라도 여전히 지중해 문명권에서는 샤먼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바로 샤먼 제국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몰락해 가는가, 몰락해 간 다음에 그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는 우리가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십자군 전쟁을 설명하면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